그러니까 자꾸 팬다는 거예요. 자꾸 팬다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희 사범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출근을 해서 국기원 연구소에 전화를 했어요. 자, 왜 전화를 드렸냐면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태권도 용어 사전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국기원, 우리 태권도계의 중앙 도장이죠. 국기원 연구소에서 나온 태권도 용어 사전이라는 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최근에 나온 책인데 태권도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책을 쓰고 태권도 기술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할 때 예전 용어집을 많이 봤어요. 이번 책이 나왔을 때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책은 국기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이죠. 태권도 중앙도장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기술들은 모두 태권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태권도인들이 쓰는 어떤 응용의 기술들, 그런 것들을 모두 책에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기술이 발전되고 추가되고 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무술의 모든 기술을 책에다 모두 다 담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무술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이 책을 살펴보면서 태권도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국기원에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 컨텐츠를 찍을 건데 여기 책에 나오는 어떤 이런 사진이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도 되겠냐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가 있냐, 일단 책의 표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차 정도는 보여줘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시더라고요. 한번 목차를 보세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꺾기, 넘기기, 딛기, 뛰기, 막기, 밀기, 빼기, 서기, 잡기, 지르기, 찌르기, 찍기, 차기, 치기, 피하기, 특수품 등등이 있습니다. 좀 핵심적인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러 가지 발차기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권도에 다양한 발차기들이 수록되어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손기술입니다. 태권도 손기술에는 손날로 치는 거, 바탕손, 팔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팔꿈치만 예로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 올려치기, 옆으로 치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모두 무에타이에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태권도에도 있다는 거. 국기원에서 이 내용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훅 돌려볼까요? 보셨겠지만 팔꿈치기가 있죠. 무에타이나 다른 격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태권도에도 이런 형식의 기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예전부터 태권도 실전 손기술 이런 책이나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주먹으로 막 얼굴을 타격하고 이런 기술들을 올릴 때 저게 무슨 복싱이지 태권도냐, 다른 격투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기술들이 분명히 태권도에 있습니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나온 태권도 교본에 모두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려 지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넘어진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쓸 수 있다. 분명하죠. 당겨 지르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품새에는 나오는데 한 손으로 상대방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상대의 턱이나 명치를 젖혀서 지른다. 그래서 젖혀 지른다는 건 주먹을 이렇게 젖혀서 지른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팬다는 거예요. 자꾸 팬다는 거. 종합격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더티복싱 같은 거죠. 실제로 이런 기술은 품새에도 있어요. 돌려 지르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려 지르는 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발로 지면을 내딛는 힘과 무릎의 반동, 그리고 허리를 트는 힘을 조화롭게 이용해야 된다.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허리를 틀어서 이렇게 돌려 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싱에서 말하는 훅이랑 똑같아요. 역시 태권도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지르는 거, 앞으로 지르는 것도 이런 식으로만 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 지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 지르기, 보디블로우라고 하죠. 치 지르기, 아래에서 위로 목표물을 치 지르는 기술. 여기서 지르다는 이제 주먹 지르기인데 치가 뭐냐면 치솟다의 그 치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가까이 붙었을 때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기 위해 주로 쓰인다. 어퍼컷이죠. 복싱에 나오는 어퍼컷, 그거랑 똑같은 기술이에요. 힘을 아래에서 위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릎과
허리를 충분히 이용을 해야 한다. 즉 몸을 웅크렸다 펼 때 발로 지면을 내딛는 힘과 무릎의 반동 그리고 허리를 돌리는 힘을 함께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똑같죠. 어퍼컷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지르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되게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태권도에는 다양한 기술이 많죠. 뭐 손바닥, 바탕손이나 손날, 뭐 등주먹, 그리고 손끝으로 눈을 찌른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눌러서 꺾고 비틀어서 꺾고 이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권도 기술이 많은데 발차기가 유독 발달한 이유는 경기 룰 때문이에요. 다른 기술들이 태권도에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싱에서 뭐 뒤차기를 찬다. 이거는 복싱 기술이냐 아니냐? 이거는 문제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복싱이라는 무술 자체가 주먹을 이용해서 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원래 복싱에 없던 기술, 즉 뒤차기 같은 거를 해놓고 이것을 복싱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만약에 뭐 복싱의 제도권이라든지 그리고 복싱 선수들이나 어떤 복싱 인구가 발차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복싱의 기술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복싱이 되는 거예요. 발차기도. 복싱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면은 그게 복싱이 되는 거죠. 물론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약간 복싱의 예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기술을 넣어서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체계를 만들면 그게 그 무술의 기술이 되는 판국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손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어요. 경기에 사용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응용의 영상이나 시범 영상에서 그리고 우리 수련생들 수련하는 영상들에서도 막 주먹을 쓰고 이런 것들이 원래 태권도에 있었던 기술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 개념으로만 존재했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하고 훈련해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깊게 쌓이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저희 도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태권도계에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기술적인 데이터 축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 데이터들을 축적시킨 다른 무술들에서 배워오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20타격 격투기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넘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권도에서 넘기기라는 말은 넘어뜨린다는 말인데 넘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걸어 넘기기 그리고 들어 넘기기인데 걸어 넘기기 같은 경우는 상하체를 이렇게 다리로 걸어서 넘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들어 넘기기는 뭐냐? 들어 넘기기는 레슬링의 태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다리를 잡고 깊이 파고들어서 들어가지고 이제 밀어서 넘어뜨리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태클이랑 똑같아요. 태권도에 레슬링의 태클에 속하는 그런 기술 개념이 있다니까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응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물론 다른 태권도인 분들이 수련을 통해 이런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축적하고 본인의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입시 타격까지는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래도 MMA 쪽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들어넘기기를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레슬링이나 이런 거 배우면 참 좋겠는데 여건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 후배 중에 럭비 선수가 있어요. 구경이 보고 있나? 이 럭비라는 거를 이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공 들고 뛰어다니면서 막 일대 다수로 막 부딪히는데 그 상황에 태클에서 넘어뜨리고 막 달리면서 넘기면서 공 들고 뛰어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따지면 태클 하나만큼은 뭐 레슬링이나 어떤 다른 무술에 안 뒤질 만한 제 럭비하는 후배를 도장으로 초대해서 밥이랑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 태클을 배웠어요. 실제로 제가 그를 태권도 스텝이라든지 어떤 다른 타격 기술이랑 연계해가지고 약간 태권도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또 기술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연구 과정을 거쳤죠. 어쨌든 이것이 저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기원이라는 제도권, 즉 중앙도장의 오피셜입니다. 이거를 오피셜로 정해졌는데 이게 태권도 기술이죠. 아무리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태권도 기술인 게 확실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이
아직 어떤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는 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다른 무술들에게서 배우고 충분히 적용을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글쎄요, 뭐 이거를 태권도 기술로 볼 수 있냐, 다른 데서 배워온 건데.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태권도 외에 다른 무술을 배우기 전에 이미 10년이 넘도록 태권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다른 무술을 배운다고 했어도 이미 그 전에 축적되었던 어떤 태권도스러운 움직임이 발현이 안 되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발현이 되죠. 물론 다른 무술을 배우면서 그런 무술의 요소가 녹아들기도 하지만 다시 또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태권도화 시키는 그런 연구나 작업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무술이라는 것이 서로 섞여가면서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해 나가요. 태권도 발차기에 영향을 받은 무술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국계원에서 나온 태권도 용어 사전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태권도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뭐 이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조금씩 또 잘라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